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동해안 6개 시군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삼척은 30.8도로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 동해 30.4도, 속초 30.1도, 강릉 29.9도, 양양 29도, 고성 간성 28.7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의 때이른 더위가 서풍 계열의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기온이 건조해지는 팬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당시 12살이었던 이도현 군이 숨졌는데요. 제조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유족이 주행 재연 시험까지 하며 차량 자체의 결함을 입증하려 했지만 1심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의 한 도로. 한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은 뒤 굉음을 내며 더 달리다 지하 통로로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이도현 군이 숨졌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 자체의 결함을 의심한 유족은 제조사를 상대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에서 주행 재연 시험을 하고 차량 전자제어 장치인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법정 증언도 받아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서 급발진이 발생을 한다 하는 거는 그 토요타 사례에서부터 쭉 인정이 되어 오고 우리나라만 완벽한 차를 만드는 거냐. 하지만 2년 반 만에 1심 선고 결과는 원고 패소였습니다. 재판부는 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는 유족 측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급가속이 발생했을 때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운전자인 할머니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 아래에선 소비자로서 모든 걸 다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제품 결함이라는 사실을 과학적 장비도 제조사 내부 정보도 갖지 못한 일반 국민이 증명해야 합니다. 유가족은 제조사가 결함 입증 책임을 지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산불은 순식간에 큰 피해를 만들어내지만 이재민들의 고통은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6년 전 속초 고성 산불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년 전 강릉 경포 산불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산불기획 5번째 순서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속초와 고성을 집어삼킨 산불. 당시 이재민 2천여 명이 발생해 민형사 소송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이재민들이 산불 이후 지금까지 진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빚을 오롯이 우리 이재민들이 담고 계속 채무 변제를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 근데 이 빚이 언제까지 끝나겠습니까? 이 일은 단지 재난으로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피해자들이 죽을 때까지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특히 산림 피해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소송 과정에서 산림자원의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지금 재판을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많은 피해민들이 지상물에 대한 거를 재판부에서 지금 인정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면은 1,000원으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화목으로, 땔감으로 이제. 2023년 발생한 강릉 경포 산불 역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강릉 경포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6년 전 속초 고성 산불처럼 이번에도 한전을 상대로 이재민들의 소송이 시작됐는데 산불 발생 2년도 더 지나서야 드디어 첫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한전은 저희를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저희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삶 전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희들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이재민 측 변호인은 바로 6년 전 속초 고성 산불 당시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던 바로 그 법무법인입니다. 속초 고성 산불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이재민들은 피해자들의 감정평가 결과를 7월까지 제출하겠다고 했고, 한전 측은 형사재판 진행 추이를 보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답한 뒤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산불은 이재민들이 내지 않았지만 이재민들의 길고 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2019년 속초 고성 산불에 이어 2023년 강릉 경포 산불도 기나긴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원주시가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건립하기로 한 친환경 헬스케어 지원센터가 3년 넘게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한강 수계기금, 즉 국비로 지원하는데 진척 없이 시간만 보내다 국비도 제때 받지 못할 실정에 놓였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위치한 의료기기 지원센터. 관련 기업들을 위한 임대 공간들이 공실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4년 전 지원센터 추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 239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 30개의 기업 입주 공간을 계획에 담았습니다. 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의 기대도 높습니다. 입주 공간에 대한 부족 부분이 서울에 유치하거나 이전하려는 기업 또는 원주에서 자생적으로 의료기기를 창업하려는 기업들 똑같이 겪고 있는 게, 그런 거 일환으로다가 융합센터가 조기에 착공이 되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원주시가 사업을 완료한다고 한 날짜는 바로 올해 2025년입니다. 현재 있는 종합지원센터 옆인 이곳이 사업 부지인데요. 아직 건물은커녕 공사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친환경 지원센터로 이름을 붙여 2022년 환경부 청정사업에 선정됐고, 전체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141억 원의 한강 수계기금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설계와 지반조사에만 3년을 보냈고, 시공사는 있지만 아직 공사를 감독할 감리도 없습니다. 눈에 띄는 진척이 없다가 결국 준공계획을 내년으로 미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원주시가 지금까지 받은 기금이 37억 원을 웃돌지만 정작 쓴 돈은 8억 원 정도로 집행률이 20%에 불과합니다. 2026년 준공을 위해 급하게 남은 기금 100억 원을 모두 요청했지만 환경부가 배정한 내년도 지원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원주시는 공사가 시작되면 환경부와 지원금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편차가 너무 커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사 규모가 크고 행정 절차가 많이 소요돼서 다소 지연된 점이 있지만 현재 지금 조달청 입찰 중에 있으며 입찰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6월 달에 본공사를 재개해서. 최근 원주시는 16년 만에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까지 받는 의료기기 기반 시설도 하나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원주시의 민낯이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정당 관계자나 선거운동원이라며 단체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은 노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숙박업소. 지난 10일 이 업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주당 당직자라며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에 20명이 숙박할 수 있도록 방을 예약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업주가 구두 예약이라며 불안감을 내비치자 꼭 가겠다며 호언장담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어차피 선거운동 때문에 그쪽 가는 거라 확실하게 갈 겁니다. 하지만 이 손님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쇼를 한 겁니다. 그 피해가 크죠. 그럼 요즘 소상공인들 장사가 다 안 되는데 오시던 분도 다른 집 가버리신 거니까 그런 것도 화나고. 민주당에 확인해보니 이 손님은 민주당 당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업주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피해는 철원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한 손님이 민주당 선거운동원이라며 객실 10개를 예약하고는 자취를 감춘 겁니다. 횡성에서도 국민의힘 관계자라며 숙박시설에 방 10개를 예약했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민주당 당직자를 사칭해 춘천과 양양 등의 업체에 이재명 후보의 어깨띠 등을 대량 주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흠집내기라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한 장당 3,000원씩인데 만 장이면 3천만 원이라는 거죠. 왜 이걸 인수 안 해가냐.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발주 안 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허위로 주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예약을 하고 실제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종의 그런 사건들을 만들고 온라인상에서 이런 의견들을 전파를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유도하는 대선 국면을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상황이 잇따르면서 애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홍보 게시물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오후 동해시 북평동의 한 교차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거리 홍보물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동해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홍보물 훼손 사건이 발생한 건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선관위는 홍보물을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릉 지역 3.1 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강릉시는 독립운동이 한창이었던 1919년 성내동 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3.1 만세운동을 기념하고 역사적 사실을 후손에게 알리기 위해 택시부 광장 공영주차장 인근에 3.1 독립만세운동터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안내 표지판 내용은 광복회 강릉시 지회와 최근 중 독립운동가 후손,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완성됐습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의 전 사업시행자 취소 관련 소송이 동해 ECT의 소취하로 마무리됐습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망상 1지구 전 사업자인 동해 ECT는 지난해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과 취소 등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최근 소송 자체를 취하해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한편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 ECT 사업자 지정 취소 이후 2차까지 가는 공모를 통해 지난해 7월 대명건설을 망상 1지구의 대체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현재는 개발계획 수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대표적 관광지로 부상한 무릉 변류천지 일원에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진 웰컴센터 무브 네이처 판타지아를 건립합니다. 동해시는 50억 원을 들여 무릉 변류천지 제2주차장 인근에 지상 3층, 연면적 1,200제곱미터 규모로 웰컴센터를 건립해 2026년 준공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웰컴센터는 석회석, 채광지와 조화를 이루는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되며 전시 공간과 판매시설, 문화체험존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태백시가 2030년까지 추진할 도시 경관과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경관 태백을 주제로 지역을 4개 권역과 거점, 중점 구역으로 나눠 도시 경관과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을 재정비해 문화관광 자원을 알리고 우수 경관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재정비하는 기본 계획은 다음 달 공고와 주민 열람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삼척시 도계 지역에 복합 문화공간인 힐빙 라운지가 마련됩니다. 삼척시는 7월까지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도계읍 작은 영화관 건물 3층에 청년 스터디 카페와 동아리 공간, 독서실, 휴게실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인 힐빙 라운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계 지역 복합 문화공간은 관광 안내 기능을 갖추고 기존 작은 영화관과 연계해 주민들의 문화 플랫폼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부터 태백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태백시와 태백경찰서, 강원랜드는 오늘 불법 도박 근절과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불법 게임장 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 등에 긴밀하게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도박 예방 캠페인과 홍보물 제작, 배포를 통한 홍보에 힘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강릉시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휴가와 휴직 제도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강릉시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해 10년 미만 직원들에게 연차에 따라 3일에서 5일까지의 특별 휴가를 주는 한편 남녀 직원 모두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의무로 사용하도록 하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에게는 휴직 기간을 모두 승진 경력으로 인정하고 결혼과 출산 축하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폭넓은 직원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이달부터 일방적인 전달 위주의 원래 조회 방식을 버리고 직원 이야기마당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첫날인 오늘 직원들은 엑스포공원 튤립길을 따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 뒤 직원들의 사연을 읽고 경품을 추첨하는 등 소소한 행사를 통해 소통했습니다. 속초시는 원래 조회 방식의 회의는 하지 않고 분기별로 직원 이야기마당을 운영해 전 직원이 격의 없이 소통하는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